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다음 주 15일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 방한 기간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한일 양국의 2차 협의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1차 협의에서 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외교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약식 기소를 할지 아니면 정식 재판에 넘길지 관심입니다.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프로듀스 X101 제작진이 미리 정해둔 연습생 순위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프로듀스 X 시즌3와 시즌4의 문자 투표 업체의 원본 자료와 실제 방송 순위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를 백악관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조건으로 관세 철회에 합의한 적이 없고 이런 합의를 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아 전국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고 충청, 영남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는 풀리겠습니다. 검찰이 검사 8명 규모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임관혁 수사단장을 보좌할 수사팀장에 부장검사급인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영동지청장을 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과 부산 항운노조 취업비리 등 중요 수사 경험이 풍부한 평검사 5명도 합류했습니다. 수사단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의지를 피력할 예정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를 법정에서 지켜본 최 시인은 가해자가 소송에도 건질 게 없다는 걸 보여줘서 통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통쾌합니다. 저는요, 제 재판 기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1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요. 항소 이유나 이런 걸 봤을 때 원고 측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또 대의나 명분에 비춰도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출국 정지가 풀리는 다음 주 안에 검찰이 약식 기소로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승무원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입니다. Do you admit the sexual violence? Do you think this occasion will be a diplomatic problem?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성추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이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승무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는 15일까지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 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최종 처리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지만 몽골과의 외교적 관계까지 고려하면 약식 기소 형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 기소는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별도의 재판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몽골 한재 소장이 국내에서 처벌된 전력도 없고 또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약식 기소 등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만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의 이른바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청와대는 모레 10일 오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할 중요 국정 목표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답보 상태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방안, 경기 둔화 대응책, 야당과의 협치 노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일요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엽니다. 여야 5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 답례 차원에서 당 대표들을 모레 청와대로 초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았고 여야 5당 대표들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노림수에 대해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한미일 3국 사이의 보조를 흐트러뜨리고 이에 쐐기를 박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일본의 NHK가 보도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의 노림수는 한미일 3국 간 보조를 흐트러뜨리고 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의 랜드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월 이후 잇따르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발로 외교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할지도 모른다며 NHK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켜 군 근대화를 추진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이 다양한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이 추진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에 대해 현재는 미사일 시스템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치 장소의 선정에 대해서는 군 내부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아직 동맹국과 협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도입할 경우 동맹국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도 보였습니다. 그는 화웨이 차세대 통신국약 5G가 당과 국가의 이익에 근거해 운영될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웨이 기기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그는 화웨이를 도입한 국가와는 기밀 정보 공유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동맹국 중에는 배제에 신중한 나라도 있어서 미 국방부로서는 각국의 거듭 배제를 종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홍콩 정관호 지역의 시위 현장 부근 주차장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대학생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 병원 당국을 인용해 홍콩 과기대학 2학년생 차우츠록 씨가 오늘 오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차오 씨는 지난 4일 지상주차장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차례 수술에도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홍콩 매체들은 차오 씨가 당시 현장 부근에서 시위 해산에 나선 경찰의 최루탄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프로듀스 X101 담당 안모 PD 등이 제작진이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 순위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듀스 X 시즌3와 시즌4에 시청자 문자 투표를 관리했던 업체의 원본 자료가 실제 방송에서 공개된 순위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듀스 X101의 경우 3차례의 시청자 투표로 뽑힌 20명이 최종 11명으로 구성된 데뷔조에 들기 위해 경쟁했는데 경합 전부터 제작진이 이미 20위까지 순위를 정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가락 판소리가 글로벌 문화 콘텐츠에 도전합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창작 판소리를 만들고 여기에 한국적인 영상을 입혀서 온라인 플랫폼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적 색채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 스크린 앞에서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송표교 다리 위에 저것이 무엇이냐. 장편 소설 이토록 고고한 연애를 원작으로 한 창작 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달문이라는 광대의 생애를 다뤘는데 여기에 모션 그래픽 기법으로 그림을 입혀보니 전혀 다른 컨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조선의 으뜸 광대 조선 제1의 추남 달문의 생김새라. 네, 달문이라고 하시는 인물과 그리고 특히 산대 놀이의 산대 같은 게 자료가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창작으로 했어야 됐고, 소설이 판소리가 되고 그 판소리가 다시 영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세 장르가 융합한 하이브리드 콘텐츠입니다.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텍스트가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공연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연화됐던 것에 뭐 그림 작가라든가 또 다른 장르가 붙으면은 또 다른 장르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제작된 판소리 달문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청자에게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웹 기반 플랫폼이 공연 무대입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 통해서 나갈 거고, 영문 작업도 곧 완성이 되면 이제 영어 자막 지원도 나갈 텐데 어떤 반향이 일어날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웹 판소리 달문은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11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새로운 콘텐츠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이루어졌다며 이제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직 공직자들의 전관 특혜,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바로잡는 등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정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정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정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정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왔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정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계부처 특별 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학원가의 엄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 부분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 비리를 적발 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학력이나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입니다. 당사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 부분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 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답게 입동 추위가 매서운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이 영하로 내려가고 서울의 기온도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첫 얼음도 관측됐죠. 오후 들어서도 날씨가 차갑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에 그치면서 쌀쌀한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추위는 풀리지만 일요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역은 맑겠고요. 강원 북부 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도, 평양 1도, 백두산 영하 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능일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보다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고 충청과 호남 지역은 비나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